삼성전자 주주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거의 HBM 하나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언제 따라잡느냐, 어느 고객사 인증을 먼저 받느냐, 출하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질문에만 시선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HBM보다 덜 화려하지만요, 인공지능 서버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바로 CXL 메모리입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칩을 많이 파는 회사에서요, 데이터 센터 전체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삼성전자의 숨은 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가속기가 계산하려면 데이터를 바로 옆에 두고 빠르게 불러와야 하죠. 그래서 HBM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가속기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산의 병목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HBM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요. 한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용량도 제한적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HBM에 담아두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도 많아지고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기억해야 하는 사용자 정보와 기업 문서, 영상과 음성 데이터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데이터를 모두 가장 비싼 메모리에 넣으면 서버 비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메모리를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계산할 데이터는 HBM에 두고요. 곧 사용할 데이터는 서버용 D램에 둡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SSD로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서버마다 설치된 메모리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서버는 메모리가 남는데요, 옆 서버는 메모리가 부족해도 남는 용량을 바로 가져다 쓰기 어렵습니다. 결국 메모리가 부족한 서버를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거나 처음부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메모리를 넣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에도 큰 돈을 쓰는 셈입니다. CXL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입니다. 여러 서버와 메모리 장치를 고속으로 연결하고요, 필요한 서버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리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듭니다. 한 서버에 묶여있던 메모리를 공용 자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마다 개인 창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던 구조에서요, 여러 회사가 큰 물류 창고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메모리가 남는 서버에서는 사용량을 줄이고요, 메모리가 부족한 서버에는 더 많은 용량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면 같은 메모리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를 추가로 사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전력과 냉각 비용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런 효율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삼성전자가 CXL에 일찍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CXL 기반 D램 모듈을 개발해 왔고요, 여러 메모리를 하나의 공간처럼 묶는 메모리 풀링 기술도 준비해 왔습니다. 단순히 용량이 큰 D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필요한 곳에 나눠 쓰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제품 속도만이 아닙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서버, 운영 체제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모두 같은 방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메모리 칩만 만들어 놓고 고객에게 알아서 사용하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 서버 환경에서 오류 없이 작동해야 하고요, 기존 프로그램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하드웨어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CXL 메모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존 D램에 둘지, 어떤 데이터를 CXL 메모리로 보낼지 소프트웨어가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고객이 새로운 메모리를 설치한 뒤 시스템 전체를 다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 조금 빠르다고 기존 시스템을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멈출 수 있고요, 데이터가 손상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 체제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도입 속도가 빨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칩 판매보다 고객의 전환 비용을 낮추는 데까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CXL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삼성전자의 일반 D램 사업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수혜는 HBM에만 집중됐습니다. 일반 D램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기존 서버 수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CXL을 통해 서버의 메모리 확장이 쉬워지면요,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용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속기 가격이 비싸질수록 고객은 장비를 무작정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구입한 가속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데이터 이동을 빠르게 만들면요, 가속기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XL은 새로운 가속기를 사지 않고도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 변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과 일반 D램을 모두 만들고요, 낸드와 기업용 SSD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움직이는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합니다. CXL 시장이 열리면 제품 하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종류의 메모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인공지능 서버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속기 옆에는 삼성전자 HBM을 붙이고요, 중앙 처리 장치에는 서버스용 D램을 공급합니다. 추가 용량은 CXL 메모리로 확장하고요, 대규모 학습 데이터는 기업용 SSD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여러 공급사와 각각 협상하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여러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이 실제로 자리 잡으면 고객 한 곳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달라집니다. HBM 하나만 공급하는 것보다요, D램과 SSD, 컨트롤러와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공급하면 고객당 매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제품의 점유율이 흔들려도 다른 제품에서 매출을 보완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분명한 선두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고객 인증과 양산 경험, 수율과 공급 이력에서 앞서왔죠. 삼성전자가 이 격차를 줄이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격이 HBM 점유율 하나에만 머물면요, 계속 하이닉스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은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HBM뿐 아니라요, 서버용 D램과 CXL 메모리, 기업용 SSD와 컨트롤러,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시장 질문이 하이닉스를 언제 따라잡느냐에서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인프라 전체에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업용 SSD 양산을 시작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에서는 연산 장치만 빨라서는 안 됩니다. 저장 장치가 데이터를 늦게 보내면 비싼 가속기가 기다리게 됩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요, 저장 장치의 속도와 안정성도 전체 성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추론 시장이 커지면 기업용 SSD의 역할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학습은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사용자가 질문하고 기업이 문서와 고객 정보를 불러오면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가 계속 이동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HBM과 D램에 올려둘 수 없기 때문에 빠른 SSD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 능력과 자체 컨트롤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저장 장치를 많이 파는 것보다요, 인공지능 서버에 필요한 고성능 제품 비중을 높이면 수익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수요에 따라 움직이던 낸드 사업이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수요에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CXL과 SSD가 연결됩니다. 자주 쓰는 데이터는 CXL 메모리에 두고요, 사용 빈도가 낮아지면 SSD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해지면 다시 빠르게 불러옵니다. 이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데이터 센터는 비싼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어느 장치에 있어야 가장 효율적인지까지 관리하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제품 가격만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 시스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시스템에 깊게 들어가면 공급사를 바꾸기도 어려워집니다. 메모리 칩 하나는 가격이 싸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배치 방식까지 삼성전자 제품에 맞춰져 있다면요, 공급사를 바꾸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다시 검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삼성전자와 더 오래 거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이 전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이 설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고요. 자체 HBM을 붙여 첨단 패키징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서버용 D램과 SSD까지 공급한다면요. 칩 한 개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버의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합 전략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수율입니다. 고객의 핵심 연산칩 생산이 늦어지면요. 메모리와 패키징이 준비되어 있어도 전체 제품 출시가 밀립니다. 여러 제품을 한 번에 맡기는 편리함보다 공급 차질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턴키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파운드리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수량을 제때 공급하고요. 수율을 안정시키며 약속한 일정에 양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드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요. 실제 고객 물량과 가동률이 함께 올라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조직이 매우 큽니다. 제품은 많지만 사업부마다 따로 움직이면 통합 솔루션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하나의 제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려면요. 각 조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약점은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도 고객에게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HBM과 D램, CXL과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이 각각 따로 움직이면요. 고객은 삼성전자의 넓은 제품군을 장점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객이 인공지능 서버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하고요. 필요한 메모리와 저장 장치, 생산과 패키징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완성된 뒤 납품 경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고객의 다음 제품 일정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단순한 가격 협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싼 부품을 하나씩 사는 것보다요.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는 한 부품의 문제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지원 능력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CXL 시장이 아직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바로 데이터 센터 전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서버가 CXL을 지원해야 하고요.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고객이 시험한 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XL을 다음 주 주가를 올려줄 단기 재료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은 몇 년 동안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샘플과 고객 평가가 중심이 되고요. 그 뒤 서버 플랫폼에 기본 기능처럼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실적 설명회에서 사람들이 잘 묻지 않는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HBM 고객 인증만 확인할 게 아니에요. CXL 제품이 고객 평가를 지나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어떤 서버 플랫폼에서 사용될 예정인지, 상용 매출이 언제부터 의미 있게 발생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용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제품을 양산했다는 발표보다요. 고객사가 몇 곳으로 늘었는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고성능 제품의 이익률이 일반 낸드보다 높은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사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실제 수주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턴키 전략이 발표 자료에만 존재한다면 삼성전자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고객 이름을 직접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통합 수주의 규모와 양산 일정, 향후 매출 기여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공장도 이 전략의 시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과 가전 공장을 직접 운영합니다. 자신이 만든 메모리와 저장 장치, 센서와 로봇을 내부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실제 생산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CXL 메모리를 생산 관리 서버에 적용하고요. 고성능 SSD로 제조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영상과 센서 데이터도
수량으로 쌓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은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동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 작동했다고 외부 고객에게 바로 팔리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공장에 맞춘 기술이 다른 제조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고객이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요. 반복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사업이 됩니다. 내부 적용은 출발점이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부 테스트가 가진 장점은 분명합니다. 외부 고객의 공장에서 처음 시험하다 문제가 생기면 고객의 생산이 멈출 수 있습니다. 내부 공장에서 먼저 오류를 찾고 개선하면요,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이면서 반도체 공급사라는 삼성전자의 특성이 강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경쟁은 HBM 하나의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HBM에서 격차를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 그 위에 일반 D램과 CXL, 기업용 SSD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 전략이 성공하면 삼성전자 이익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큰 돈을 벌고요, 공급이 들면 이익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고객과 장기적으로 연결된 솔루션 매출이 커지면요, 가격 사이클에 흔들리는 폭을 일부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실패하면 제품 목록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CXL은 상용화가 늦어지고요, 기업용 SSD는 가격 경쟁에 갇히며 파운드리는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숨은 카드가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발표보다 전환을 보셔야 합니다. 샘플이 고객 인증으로 넘어가는지, 인증이 양산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양산이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기술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이번 주말에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만 계산하지 마세요. 시장이 아직 크게 평가하지 않는 CXL이요, 실제 인공지능 서버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면 일반 D램과 컨트롤러, 소프트웨어까지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CXL 기대가 크더라도 고객 주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더 줘야 합니다. 새로운 표준은 한 회사 혼자 만들 수 없고요, 중앙 처리 장치와 서버,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상용화가 늦어질 가능성도 투자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신규로 접근하려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월요일 급등 재료로 사용하지 마세요. CXL은 하루 만에 실적을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 평가와 서버 적용, 양산 확대까지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사업의 진행 단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들도 새로운 기술 하나를 이유로 계속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CXL이 성공할 가능성과요, 현재 내 계좌가 추가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적과 고객 주문이 확인되기 전에 기대만으로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숨은 승부는 분명합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옆에 가장 빠른 메모리뿐 아니라요, 서버 전체의 메모리를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며 칩을 생산하고 연결하는 영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이 삼성전자 제품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시스템을 선택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언제 따라잡느냐가 아니라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제품 하나의 점유율보다 고객 시스템 안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
선물을 함께 사드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